기록을 한번 해볼까? 네. 이걸로 녹음을 해보고, 왜냐면 이걸 녹음을 하면 이제 이걸 뭔가 컨버팅을 하고, 뭐 이렇게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이제 오디오를 또 추출해서 보내드리고 하는 게 조금 약간 그러긴 했는데, 앞으로는 뭐 시스템이 약간 바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에 기록을 해서, 오늘은 그러면 이제 바로 못 보내드리면 아마 내일 정도나 뭐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아님, 처음에 그 2주, 안녕하세요. 네. 2주 동안 좀 저희 안 뵙는 동안 어떻게 좀 낭독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 점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있고요. 한 주는 열심히 하셨고, 한 주는 같이 조금 휴식을 하셨고, 우리 록수님은 연습을 하시긴 하셨는데, 뭔가 좀, 예,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고, 다른 분들 코멘트도 약간 어려우셨다, 이런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 자, 우리 현아님은 그 2주 동안은 조금 어떠셨나요? 아, 네. 저는 재미있게 낭독을 하긴 했는데 네. 그 소설책 그 주인공들이 부산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사투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 아. 낭독을 했던 네, 네, 그쵸. 시간이었습니다. 부산 사투리, 그러네요.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서울분 또 네, 이렇게 각 지역마다 약간의 방언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또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부산 또 뭐 대구 뭐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사투리가.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공부를 하셔도 좋고, 그게 약간 그냥 피곤하다 생각이 드시면 그냥 우리가 소위 그냥 약간 표본적인 사투리 방언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랬어 얘, 저랬어 얘. 이래서 뭐 그래서 그랬나 뭐 이런 그냥 대략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요. 요즘은 정말 이 시대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어디 뭐 네이버 뭐 구글 뭐 유튜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물론 거기에 가짜 뉴스나 잘못된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부산 사투리 하면 뭐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궁금하실 때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영화 배우나 이런 분들, 연극 배우나 이제 어떤 한 인물에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분들은 그런 사투리나 어떤 누군가의 그 다른 직업을 가진 분을 이제 본인이 연기해야 되면 그 지방으로 내려가서 예를 들어 뭐 무당이다 그러면 지난번에 파묘 한참 인기가 있었지만 그럼 뭐 가서 엄청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진짜 하는지 움직임 말하는 거 또 뭐 스타일 뛰는 거 뭐 막 이렇게 예. 근데 그걸 직접 보고서 비슷하게 흉내내보고 자기 걸로 만들지 않으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직접 그 고장으로, 그 인물로 간다고 하던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좀 힘드니까 살짝 유튜브의 힘을, 혹은 네이버의 힘을 빌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방언은 억양의 차이라서 억양, 억양 이런 느낌의 차이. 억양의 차이라서요. 억양의 차이라서요. 뭐 이런 느낌으로. 저도 옛날에 격동 50년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MBC의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퍼스트 레이디를 제가 몇 분을 했었어요.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이희호 여사님. 그분은 사투리는 별로 없었는데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 할 때는 우리 선배님 뭐 막 코칭도 받고 이러면서 안경 끼고 약간 꼬부정하게 하면서 예, 좀 그분의 느낌 자서전 읽고 그 육성을 또 주시거든요. MBC 이렇게 파일로. 그러면 그걸 들어보면서 비슷한 느낌을 계속 가져보려고 하고 라디오 드라마를 딱 할 때는 나는 이희옷 여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서울 사투리고 나이가 많아서 괜찮았는데 김명순 여사님이라고 김영삼 대통령 와이프분이 있는데 그분이 대구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저한테 막 파일을 주고 비슷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친한 그 동생 중에 연기를 제법 잘하는데 대구 출신인 동생이 있어요. 그 전화로 계속 그때는 뭐 파일로 받기가 어려운 뭐 그렇게 오래된 한 그래도 한 15년 뭐 그렇게 된 것 같아 십몇 년. 그래서 사진 찍어서 대본을 보내주고
그걸 보면서 뭐 그래서 그랬잖아. 뭐 누구야? 뭐 아들 이름 부르면서 네.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 이렇게 다시 하얗게 잊어버려. 네. 하나님의 부산 사투리 말씀 들어보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예. 사투리 참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네, 좋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 네, 어려워요. 어렵긴 한데 그래도 뭐 하나하나 배워가는 도전은 그래도 좀 약간 즐거운 작업이 아닌가 그 너무 싶고요. 왜 어렵냐면 사투리를 억양을 살리려고 하면 그 캐릭터에 맞는 그 목소리 하기가 또 집중하기 어렵고 그 캐릭터에 집중하려고 하면 또 사투리 사투리 억양이 맞아요. 안 나오고 그게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연습하는 방법은 하나하나씩 가요. 예, 아, 그래서 이제 나로서, 나 기현아로서, 나 김동건으로서, 나 김은정으로서, 그러니까 나로서 이 역할을 대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 예를 들면 아까 뭐 이제 현아님은 그 인물이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60이다. 그러면 나는 예를 들면 30이다. 그러면 나로서 그 역할의 성격을 가져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성격이 다른 부분이 무엇이고 같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라면 이 대사를 이렇게 할 것인데 이 사람은 좀 시크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사람 먼저 캐릭터가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를 또 그 다음 단계로, 네, 뭐, 그랬어? 이랬다가 나이가 만 60이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그랬어. 하고 뭐 조금 다르게 하죠. 그런 다음에 사투리가 있으면 그랬어. 그랬어. 그랬나. 뭐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가기는 하는데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네. 되면 이거 안 되고, 이거 되면 이거 안 되고. 근데 아, 한꺼번에 다, 예, 막 사투리, 캐릭터, 뭐 나이 이렇게 다 같이 가려면 힘들어요. 거기다가 아, 그때 그 소설의 그 상황이 있거든요. 여기가 아, 시장인지, 호텔인지, 뭐 길거리인지, 방인지, 이게 또 장면이 있어요. 그럼 또 이제 장면에서 상상력이 발휘돼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그게 이제 하나하나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정말 내가 영화를 찍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몰입의 세계 속으로 자꾸자꾸 들어가시면서 그 안에서 그 인물들이 하는 대사를 내가 하면서 거기서 오는 또 문장에서 감동을 받고 슬픔을 느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낭독을 계속 이어가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 책 속에. 그래서, 아, 잠깐만, 나도 이걸 갖고 너무너무 고민스러웠는데 이 주인공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고통을 받았네. 나는 다행이었네. 막 이렇게 이제 위로도 받고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은정님, 2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저는 그 몇 번 올리지는 못했는데요. 그 여전히 그 녹음을 하려고 하면 딱 긴장이 되고 네. 좀 부담스러워서 좀 자연스럽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되는 발음들이 많더라고요. 발음이. 오, 그래요. 근데 지금 잠깐 그렇습니다. 들었을 때 은정님 발음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개인마다 이 구조가 다 다르고 예, 다 전체적인 어떤 뭐 울림, 성대의 길이 뭐 나오는 공기의 흐름 이런 게 다 달라가지고 발음이 저마다 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음, 저도 뭐 청소년 이런 거 되게 어렵습니다. 음, 예. 그리고 뭐 시옷, 치읓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겹쳐지는 것들 좀 음, 어렵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제 책에도 많이 나오지만 예를 들면 공감각 뭐 이러면 그런 음, 거하고 뭐 유여 막 이런 어떤 음, 이중 모음이 연결되면 상당히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 그럴 때 발음이 약간 어려운 부분에 딱 봉착하시면 그 어려운 발음에서 자음하고 받침을 다 떼버리고요. 그냥 음, 모음만. 예를 음, 들면 뭐 관광객 이게 어렵다. 그러면 관광객에서 와와 뭐 이런 이제 관광객이 어려우면 와와에 요것만 한 두세 번을 해보는 거예요. 음, 와와에 관광객 그럼 굉장히 쉬워져요. 음,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또 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발음에 대한 고민 그리고 뭔가 긴장되는 부분에 음, 대한 건데요. 지금 우리 이제 네 번째 수업이고 물론 이전에 쭉 낭독을 많이 오랫동안 이어오신 분도 계시고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좀, 그러니까
낭독을 해야 되니까 책을 골라야 되고, 또 책을 고르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좀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재밌고, 재밌을 것 같았는데 재미없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뭔가 약간은 부담, 약간의 긴장, 그리고 약간 이렇게 계속 슬럼프하고 이런 게 계속 리듬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이렇게 거치고 하시면서 조금 버티고, 아, 며칠 안 하다가, 아, 그래도 해야지, 그것도 좀 하시고, 나중에 뭔가 우리 반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뭐 벌금도 약간 생기고, 한 500원 정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지나다 보면, 아, 일정 부분의 시간이 좀 지나면 놓지만 않으시면 진짜 너무 다 잘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어요. 목소리가도 차이가 있고 감정적인 것도 차이가 있는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도 잠깐 제가 이제 낭독치유 카페라고 그냥 조그만 카페인데 저작권이 좀 쉬워요. 예를 들면 우리 선앙형 카페는 그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규모가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해서 숙제 개념으로 혹은 연습 개념으로 올리고 싶은데 그게 이제 요즘에 뭐 책에 대한 저작권이 굉장히 예민해져가지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리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카페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저작권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낭독치유 카페는 조금만 해서 몇 명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올려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연습 겸 뭐 숙제 겸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은 오디오북처럼 이렇게 계속 좀 들으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새로운 책을 재밌게 들으세요. 근데 지금 전문가반인 것 같아요. 전문가반이신데 제가 이제 수업 들어오기 전에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뭐가 있었냐면 뭐 예를 들면 뭐 음, 음, 지금 여기 제가 책을 그 공사책을 붙여가지고 지금 여기 없는데 그 생각이 너무 많은 뭐 어른들을 위한 식량 이 책을 이제 요 전반에서는 낭독 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내서 며칠 전까지 있었는데 만일에 이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분이 어떤 리듬이 있었냐면은 음, 다시금 화려한 날갯짓을 펼친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는 거. 목소리도 좋고 발음도 좋고 다 좋으신데 약간 빠르신데다가 다시금 다시금 화려한 날개짓을 펼친다. 다시금 화려한 날개짓을 펼친다. 작은 배가 오고 가니 도시로 명성을 떨쳤으며 날갯짓을 펼친다. 이렇게 뒤에 가서 이런 리듬을 계속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기초반에서 말씀해도 계속 네 이러시고 대화하는 것처럼 해보세요. 네 이러시더니 그래서 계속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게. 그냥 뭐, 날개짓을 펼친다. 하고 이렇게 툭 떨어지게 쫙 자연스럽게 날개짓을 펼친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바는 뭐냐면은 그렇게 중간에 약간의 뭐 쉬는 시간, 뭐 휴가 혹은 슬럼프 이런 게 다 오거든요. 그게 또 언제 오냐면요. 이제 12번의 수업이 일단 있잖아요. 그러면 6주, 7주 이때 제일 많이 와요. 제 통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한 1년 과정이면 한 중간쯤 심화 과정 뭐 1반, 2반쯤 되면 이제 막 뭔가 제가 오늘 요번에는 이게 있어요. 낭독봉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러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책을 좋아하시거나 혹은 책을 너무 안 읽어서 책을 내가 별로 안 읽는데 읽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책에 길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소리와 낭독을 통해서 이제 가려고 하시는 분도 좀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일단 놓지만 않잖아요. 그럼 정말 좋아지시는구나. 정말 나만의 오디오북을 완성할 수 있는 그분의 색깔과 정말 음색과 음의 질감으로 이렇게 계속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수업 들어오기 바로 전에. 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오늘 4주차라서 아직 괜찮으시지만 이제 조금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래서 제가 6주, 7주 되면 좀 재밌는 거를 집어넣어요. 약간 희곡이라든지. 왜냐면 그때가 이렇게 살짝 비수기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숙님은 어떠신가요? 2주 동안. 네, 전문가반, 아,
소리 들리세요? 지금 잘 들립니다. 아, 그러세요? 그 전문가방 거기 꼭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다른 거랑 겹쳐서 너무 아, 아쉬워요. 네네, 맞아요. 네네. 그, 그게, 음, 맞아요. 그 나름대로 저도 진짜 이렇게 뭐 부산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산 가고 울산이었지만 가고 이렇게 하는 적이 정말 드문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서 우리 반은 한, 제가 볼 때는 한 3번은 모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토요일 반은. 그래서, 어, 정말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저희 남편도 제가 이제 오늘 또 수업 들어가야 되니까 잘 모르고 있다가 이게 지금 아직 다 1년 과정인가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왜 주말에 그 시간에 왜 수업을 왜 하는 거지? 막 이해를 어머, 무슨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시간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오직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주말에 여행도 가시고 휴식도 취하시고 그죠? 그리고 뭔가 누군가와 약속이 있어도 일요일 저녁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 좀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만난 시간이어서 네. 제가 되게 기대도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초반일 때에도 모여도 좋지만 그거는 이제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 지금 반장님이 박명숙 선생님. 예, 되게 열심히 하시던데 아직 못 들어오셨네요. 네, 반장님이 되신 이후에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네. 와, 네, 반장님을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다른 분으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고요. 근데 지난번에 지금 김숙님이 말씀하신 울산에서 그렇게 낭독회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반장님이라는 그 분의 힘이 되게 커요. 예, 그분이 기초반일 때부터 남자분이신데요. 반장님, 동건님, 네. 동건님 이렇게 후보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그 기초반 때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그냥 흐름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사회를 보신다거나, 혹은 뭐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때에는 그, 비건이시면서 굉장히 정말 독특한 삶의 철학을 갖고 계시는 피리도 아니고 단소도 아닌 뭔가 본인이 만든 것 같은 그런 피리 종류의 악기하고요. 그리고 소뚜껑 같은 예, 그런 악기, 뭐 이런 악기들, 자연주의 악기를 하시면서 그냥 즉흥곡으로 계속 연주하시는 정말로 만나기 어려운 분이 또 거기 함께 하셨었어요. 그래서 여튼 뭐 승님 말씀하시니까 그 사회자 두 분, 이제 그 반장님 한 분하고 또 여성 선생님 한 분하고 두 분이서 이제 쭉 사회 보시면서 근데 요번에는 그 남자 반장님이 총 기획하고 이제 연출하시고 여자 선생님이 혼자서 사회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뒷부분으로 가서 저한테 마지막에 이제 한 말씀 하라고 했는데 제가 한 말씀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왜냐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분 이제 저기 축하 연주 있고 뭐 대표님 잠깐 들어오셔서 축하합니다 인사하고 그다음 각각 여기 예를 들면 록수님, 미아님, 현아님, 경화님, 순일님, 네, 송님, 동건님, 은정님 이렇게 계시다면 한 분 한 분씩 순서를 정해서 내가 좋아하는 직접 글을 쓰신 분도 계셨고요. 시를 쓰신 경우에는 또 시낭송 하시고 뭐 하여튼 등등등 하셨었는데 아니면 이제 우리 전문가방 가면은 한국 단편 하거든요. 근대 소설. 근데 그 중에서 처음엔 조금 어려운 듯 하는데 굉장히 작품성도 있고, 예,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하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쭉 개인적으로 한 5, 6분씩 정도 하고, 연주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그 라디오 드라마, 오디오 드라마 낭독극 같은 낭독극을 아주 현대판인데 뭐 욕도 나오고 사투리도 나오고 거기서 막 부산 사투리 나오고 막 미치다 막 이러고 나오는데 그걸 이제 역할 정해서 아주 재밌게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딱 한마디만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한마디만 하지 않고 한, 한 3, 40분을 혼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나와서 이제 그 아까 악기 연주하신 분도 나와서 연주만 하고 가셨는데 저랑 인터뷰 비슷하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얻었어요. 본인이 화가 많고 네. 정말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성격과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악기를 불고 그리고 초야로 가고 비건이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은 뭐 1년? 지금 한 10년 되셨다고 했나? 화를 낸 적이 없고 감정이 기분이 나쁘는 게 아예 없대요.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 느낀 바가 많았고 다른 분들도 자녀분 데리고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분들 다 이렇게 뭐 우리끼리지만 그래서 모시고 그래서 인터뷰하고 얘기 듣고 하면서 참 그 시간이 굉장히 또 의미도 있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토요 팀의 이 정말 단단한 우리 팀은 제 생각에는 첫 번째 기초반일 때 낭독회는 우리 줌에서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심화반 때부터 6개월, 그때 한 번, 6개월에 한 번, 또 9개월에 한 번, 또 마지막에 한 번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반장님이 계시기도 하지만 그 외에 또 정말 여기 제가 볼 때 뭐 동건님 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눠가면서 재밌게 네, 또 우리 낭독회 또 같이 또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네. 하고 싶은 건 참 많습니다. 네. 자, 숙님. 전, 그래서 네. 숙님의 한 말씀 듣고 제가 이렇게 길게 또 얘기했네요. 자, 네. 아니, 자, 저는 제주도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모임하면, 또 열심히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그러게요. 가든지. 그리고 이제 맞아요. 저는 제주도시.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를 하기 전부터 좀 제 개인적으로 그냥 책을 이렇게 하루에 10분 뭐 요 정도씩 읽어서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쉬웠어요. 이게 올리는 게.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뭐 현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가 있거나 소설 같은 거 하니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읽어서 올리셨지만 저는 사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철학책하고 이제 좀 에세이 시인데 에세이 같은 시라서 그러니까 어떤 무엇을 던져주는 시 있잖아요. 어떤 감성적인 시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읽는 패턴이 다 똑같고 감정이나 무슨 뭐 이런 거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 성실함 하나로 그냥 늘 이렇게 그냥 똑같은 뭐 어조와 똑같은 그 음색과 그렇게 하면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발전이 있나? 뭐 이런 생각, 고민 좀 되고 네. 내가 내 목소리를 찾아야 되는데 늘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나? 이런 고민도 조금 드는 것 같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렇게 열심히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어렵지는 않아서 어, 좀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네네. 좋네요. 지금, 네. 처음에는 이제 낭독회 얘기해서 제가 또 길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음, 제주도, 맞아요, 제주도요. 우리 네. 그때도 울산에도 제주도에 음, 어, 1년살이 하러 자녀분 두 분, 초등학생 자녀 두 분하고 가신 분도 초등학생 자녀까지 다 같이 네, 음, 오셨었고요. 예, 철학책, 에세이시, 목소리 찾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음, 그죠? 비슷한 패턴의 책을 낭독하시면 늘 비슷하게 느껴지시거든요. 그리고 네. 예, 비슷하게 하면 한 6개월이 지나도 비슷하게 나는 늘 똑같은 것 같아 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음, 있었던 그 파일을 지우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음, 카톡으로 하면 음, 이제 2주가 지나면 또 이 파일이 사라지는 또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각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이제 내 여기 핸드폰이나 이런 데는 또 녹음을 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서 처음 딱 시작할 때 그, 한 1분, 뭐 3분 이렇게 했던 파일을 꼭 갖고 계시면 그 말씀들 다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기초반 이제 마무리했던 반이 있는데요. 그 반에서 처음에 했던 거를 들어보셨던 분이 꽤 있더라고요. 한 반 정도 되셨어요. 근데 제가 들어도 그리고 본인이 들으셔도 너무 예, 막 확 이런 건 아니어도 진짜 좀 변한 게 확실히 느껴진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고 제가 들어도 와, 많이들 변하셨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래도 그중에서 한 5, 60% 정도는 매일매일 그 예를 들면 100일이면요. 그중에 한 50일 정도는
녹음을 해서 올리시고, 뭐 미처 못 올리신다 하더라도 녹음을 해보시고 소리를 내보시고 이런 분들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변화가 있으셨어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네, 지금 좀 개인적으로 사정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네, 녹음을 가능한 한 올려보시면 이제 나중에 한 2개월 후에는 또 어떤, 아, 이런 차이가 그래도 좀 있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똑같네. 내가 이래서 내 목소리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에는, 그러니까 목소리를 찾는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목소리는 이미 다 갖고 계신 부분들이 있고요. 네. 거기에서 내가 얼만큼 조금 더 편안하게 낼 거냐, 좀 더 자연스럽게, 좀 자유스럽게 낼 것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조금씩 개선이 됩니다. 발음적인, 아까 은정님 발음 말씀하셨는데, 발음적인 부분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명확해져요. 그래갖고 좀 빠르게 해도 다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경험들을 계속 해 나가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에는 동네 레이터로서도 당연히 활동을 하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면 뭐 북튜버나 혹은 뭐 이렇게 책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말과 관련된 것과 계속 확장을 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게 내가 말하는 이 소리, 발음, 전달력, 네, 그리고 얼만큼 내가 속도감을 가지고 귀에 딱 꽂히도록 낭독을 해주고 말을 해주느냐가 작은 차이인데 아주 큰 또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들 어떤 명인이 꼭 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네. 송님의 이제 목소리 찾기는 자연스럽게 되실 거고요. 책을 철학책이나 에세이책이나 약간의 그런 좀 비슷한 느낌이면 차이를 좀 느끼실 수가 없고요. 아까 현아님처럼 소설이라든지 약간 다른 분야의 책을 도전해 보시거나, 또 이제 좀 우리 뭐 6주차, 7주차 가면 희곡도 하게 되거든요. 오디오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이제 다양하게 그 장르를 좀 바꿔보시면, 네, 이게 내가 다양한 목소리가 있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내 안에도 되게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고, 이거는 이제 선과 악은 너무 극명한 거지만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게 숨어 있잖아요. 우리 우리 개인마다. 근데 이제 캐릭터를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오, 나는 이런 거 못할 줄 알았는데, 이런 게 되네. 막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70세 뭐, 네, 엄청 못된, 네, 할머니 역할을 이렇게 하신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표현이 이제 가능하구나라는 거 또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네, 순일님은 어떠십니까? 네, 이제 제가,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지난주에 목욕탕에서 나오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좀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막 이러느라고. 그래서 뇌출혈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아이고, 머리에 막 물 네. 차고 막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또 요즘에 또 병원이 또 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그 수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의사가 좀 이렇게 많이 겁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의 수술이라는 게 완전히 세팅이 완벽하게 돼 있어도 되게 어려운데 지금 전공의들이 하나도 없어서 자기 혼자 해야 되고 또 간호사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은 좀 고려돼 좀 그렇다 막 이러니까 그 아이고, 예. 세상에. 아유 원 열흘 동안에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막 이 병원 저 병원 막 좋다는 병원 막 다 다니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지시기는 했는데 아직은 좀 이렇게 뇌출혈 때문에 이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그게 꼭 아유, 이렇게 치매 비슷하게 그렇게 증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아우 이거 거동도 갑자기 못 하시고 말도 이렇게 막 어눌하게 하시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아우, 많이 아이고야 놀라시고 진짜 정신 예, 하나도 예 없으셨겠어요. 그냥 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형제가 셋인데 형제 셋이 막 이렇게 아, 돌아가면서 시간 되는 대로 막 이렇게 이게 모시고 댕기고 또 아, 이래서 근데 그중에서 셋 중에 제가 제일 그나마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예 어,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아유, 그냥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우, 안정되시고 이제 이래서 의사는 조금 지금 이제 수술을 좀 안 하고 조금 한번 견뎌보자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할 상황이 지금 아니라서. 근데 병원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시겠어요. 예, 그냥 짬나는 음, 동안에 짬나는 대로 그냥 조금씩 이제 이게 짬 중에 잠깐 듣기는 했는데 네. 예, 이 아유, 생각이 지금 딴 데가 있으니까 네, 그럼요. 그게 되게 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세상에. 이제 또 네네. 아우, 네. 그래도 이렇게 음,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함께 지금 수업에 음.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우리는 네, 마음을 또 모아서 아버님의 그런 쾌유를 네, 함께 또 빌고요. 네, 감사합니다. 순일님, 아, 근데 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열흘 그러시겠어요. 동안에. 근데 이제 어, 또 그 응급실에도 또 오래도 못 있고 막 이러니까 또 저희 아버지 되게 웃기신 게 뭐냐면 그렇게 응급실 가시잖아요. 그럼 말씀을 아주 또박또박 정확하게 잘하세요. 나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그런 게 왜 남자들 그 허세인지 뭔지.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에서 이렇게 보면 괜찮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그냥 왔어요. 이렇게 뭐 눈으로 보고 뭐 엑스레이 찍어보고 그러더니 뭐 이제 크게 다치신 데도 없고 괜찮으시네요. 뭐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 조금씩 이상해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그래서 아니 이제 원래 좀 의사가 있었으면은 뭐 당장 뭐 오만 검사 다 하겠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엑스레이 찍고 대충 보고 뭐 괜찮으면 이제 가라는 식으로 이제 그래 왔다가 아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서부터 점점 이상해지니까 저희는 뭐 그러네요. 여기 지금 많아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9년생이시니까 이제 아, 85, 여섯 요 정도 이렇게 음, 되세요. 그 이제 음, 지금은 조금 이제 안정이 되셔서 음,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죠. 네네. 아우, 네, 지금 진짜 완전히 정말,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판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피멍 들고 아우, 가지고. 그러셨겠어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또 부모님 뭐 정말 아프시다가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아프셨던 분도 계시고 또 다양하게 계실 텐데, 네, 순일님. 예. 자, 우리 모두, 네, 그, 파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무사히 회복되시기를, 네, 예. 저희 또, 예, 예. 완쾌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아우, 예. 네.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네, 좋습니다. 이제 오늘은 식구들 다 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네, 그럼 그냥 여기에 잠깐 또 예. 몰입하시면서 함께 하시고요. 네, 네. 그래도 또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예. 함께 또, 네, 마음 모으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반장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저 경화님은 2주 동안 좀 어떠셨나요? 아, 네.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 낭독하신 거 들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왜냐면 듣는 것도 또 되게 중요하고 쉽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듣기는 잘 하셨고, 이제 요번 주부터 이제 또 열심히, 네. 네. 그동안 좀, 약간, 환경을 계속 못 만들어가지고, 네, 그동안 밀린 일들을 하고, 이제 네.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아, 좋습니다. 네네. 네. 뭐, 아직 저희 이제 정말 걸음마 단계니까요. 지금 이제 편안하게 워밍업 하시고, 그러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만, 약간만 루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만 살짝 만들어 주시면, 뭐, 잠깐 화장실에서, 혹은 좀 이렇게 소음이 있어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뭐, 잠깐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신다면, 그렇게 잠깐 기다리실 때 조금 시끄러워도 이렇게 구석에서 잠깐 하시거나, 뭐, 이런 어떤, 네. 그런 식으로 좀 편안하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서, 약간의 부담과 나머지는 좀 즐기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경아님, 좋습니다. 또,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동건님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성실하지는 못했는데 지금도 시험 기간이라서
살짝 고민을 했는데 이제 조금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근데 시험 끝나고 나서부터는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조금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무래도 녹음을 하고 올리는 게 그 조금 어쨌든 그래도 그 결심이라고 마음을 좀 먹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인터넷 하다가 이제 좀 좋은 글귀가 보인다든지 하면은 이제 소리를 내어서 읽어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좀 마이크 켜고 녹음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좀 더 마음을 다잡아 볼게요. 네네, 좋습니다. 네, 지금 시험 기간이셔서 사실 수업 참여하시는 것도 약간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하셔서 참 좋고요. 네, 되게 여튼 엄청 풋풋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네, 하얀 도화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또, 네, 우리 동거님이 한 발 한 발 예쁜 색깔들 많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네,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험 잘 보시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시험 볼 때까지는 시험에 또 집중하시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반장님, 우리 반장님, 너 굉장히 우리 반 잘 이끌어주고 계신데,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 2주 동안 낭독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셨나요? 이 숙제를 열심히 하려다 보니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네네. 네. 굉장히 잘 해주셔가지고, 어, 제가 반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1년 동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들은 있겠지만, 그 사이에 한 3번 정도는, 이렇게 오프, 직접 만나면서, 어, 예를 들면 뭐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뭐 보이스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낭독회라든지 이렇게 좀 뭔가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우리 반장님의 어떤 그런 기운을 막 받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숙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선님은 어떠셨나요? 2주 동안. 제가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어, 실행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좀 줄이고 좀 단순화해서 그냥 하자라는 마인드로 좀 열심히 숙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진짜로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맞나 틀리나 뭐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죠? 또 세상에 록수님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페셔널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뭐, 이렇게 갸우뚱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그래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겸손하신 거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해 나가면서도 그래도 끝없이 무언가 기본과 또 다시 또 뭔가를 계속 세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녹수님의 말씀에서. 네, 그냥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상하다 생각이 드셔도 그냥 그렇게 좀 이상하다. 듣기가 좀 힘든데 이러시다 듣다 보면 또 들어줄 만해요. 그리고 그 내 목소리를 아까 찾는다고 이제 송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요. 익숙해지는 거, 내 목소리랑 좀, 그러니까 익숙해진다는 거, 뭐, 친해진다, 그러니까 뭐, 조금 약간 오글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 목소리에, 이 녹음돼 있는 내 목소리에 익숙해지는 것. 이것이 소리를 또 찾아가는 과정. 또 그러다 보면은요, 잠깐만요. 저 문을 넣어가지고, 문을 살짝 열었다가 닫았다가. 근데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어떤 날은요, 와,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괜찮지? 라고 느낄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죠, 영숙쌤? 네네네네. 그죠, 그죠? 네. 네, 맞아요. 벌써 느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괜찮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떨 때 힘들어요.
왜 힘들지라고 생각하면 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고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시면 힘들어요.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목소리의 상태는, 낭독의 상태는 결국은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컨디션이나 건강이 안 좋으면 그냥 모든 게 다 지금 아까 손일님 아버님, 네, 안타깝습니다만 이제 하여튼 그런 거에서 알듯이 이 낭독도 너무나 고스란히 우리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건강 상태도요. 음, 힘들다, 처진다라고 하면 계속 뭔가 약간 계속 어딘가로 이렇게 다운이 되고요. 조금 그걸 딛고 일어나고 하면 또 그것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습관적으로 또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어, 다운된 것을 낭독으로 좀 살리시고, 또 네, 그런 걸 루틴으로 하시다 보면 마치 정말 이렇게 근육 붙듯이 근력이 탁탁 붙듯이 낭독에도 네, 그런 힘이 또 생기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네, 어머, 네, 이 안에 정말로 다 모든 삶이 다 녹아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함께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네 번째 수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네, 오늘 1인칭, 우리 지난주에 1인칭에 대해서 했었어요. 자, 4강이고요. 어, 이제, 지난주에 그 한 말씀만 하소서하고, 네, 그리고 그 하루키에, 그죠? 1인칭 단수도 같이 한번 해봤었습니다. 어, 맞죠? 그죠? 기억나시죠? 이제 제가 혹시 주수를 착각하고 있지는 않겠죠? 네. 혹시나 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봤고요. 아, 하시다 보면, 음, 이제 이게 제가 박사하고 또 박사하면서, 뇌파 촬영도 해보고, 또 시각장애인 분들과의 모집단, 또 뭐 학생들, 또 뭐, 그 대학원생들, 뭐 이렇게 다 같이 한번 훈련을 해보고 연습을 해 보다 보면 굉장히 이제 이 음, 예를 들면 어떤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이 있는데 그 글에는 어떤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행동으로 표현될 수 없는 아까 송님께서 말씀하신 철학적이거나 에세이거나 뭔가 그냥 상태를 나타나거나 뭐 특별하게 어떤 동작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내 몸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 문장이나 단어가 가지고 있는 행동선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뭐, 걸을 수도 있고요. 어깨를 뭐 들을 수도 있고, 손을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뭔가 이렇게 느슨하게 늘어질 수도 있고, 엎드릴 수도 있고, 뭔가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 아니면 정말로 움직임이 거기에 정확하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쳐다보았다. 알아보았다, 걸어보았다, 뭐, 예를 들면 뭐, 네, 뭐, 그녀의 손을 잡고 뛰었다라든지 이런 어떤 뭔가 정말 행동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 그, 우리가 이제 공기에서 표현될 수 있는 뭐 공기의 몸짓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몸의 몸짓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의 움직임을 좀 가져보시는 거예요. 뭐 걸어보시기도 하고, 앉아서도 뭔가 어쨌든 간에 이 몸에서 나타나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움직이면서 행동을 하면서 한 번 더 소리를 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북내레이터의 개념으로 마이크가 세팅되어 있으면 많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그 행동을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그럼 우리의 신경에서는요, 그 움직였던 그 감각들, 행동들이 다 이렇게 남아 있으면서 그것이 상상력과 신경들의 조합, 감각들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고스란히 낭독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제 조금 나눈 얘기들이 많아서 바로 텍스트로 가볼 거고요. 음, 자, 이제 소설 지난주에 낭독자의 서술 시점에 의해서 1인칭, 뭐 2인칭은 일단 생략하고요. 2인칭은 뭐 편집글이나 이런 부분인데 그건 일단 생략하고요. 그리고 1인칭에는 내가 끌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주관적이고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네. 조금 더 약간의 감정들이 조금 더 표현될 수 있고요. 3인칭에서는 그것보다는 약간은 객관적으로 조금 떨어져서 그 부분을 감정을 살짝 배제한 객관성을 띠고 좀 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면 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국어 시간에 배웠던 뭐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톤이나 감정의 선이 살짝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이게 법칙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게 맞나 틀리나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이 흐름대로 잘 끌고 가고 있어라고 하는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쭉쭉 이렇게 끌어가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1인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작품을 한번 가볼 건데요. 자, 요거 하시기 전에 우리 잠깐만 워밍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 지금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한번 오른 다리를 이렇게 털어보시고요. 네, 오른 다리 한번 털어보시고 왼 다리 털어보시고요. 네, 왼 다리 털어보세요. 엉덩이 힘 딱 이렇게 중심 잡아주시고 오른 다리 한번 털고 왼 다리 한번 털고요. 발바닥 딱 이렇게 밑에 놓으시고 발바닥 뒤꿈치를 딱 잡고요. 이 발가락을 내 몸 쪽으로 쭉 잡아당기면서 후 하고 기분 좋게 숨 나가게 합니다. 네. 발 뒤꿈치는 땅에, 발가락은 쭉 들어서 발바닥까지 들어서 내 몸 쪽으로. 자, 한번 이만큼 들어있는 상태에서 더 깊숙하게 내 몸 쪽으로 한번 쭉 당겨볼게요. 조금 더 깊게. 네, 별로 안 움직여요. 좀 기분 좋게 나가면서. 자, 제자리. 발바닥을 내 몸 쪽으로 조금 갖고 오신 다음에 발가락으로 바닥을 디디면서 발 뒤꿈치를 싹 발바닥하고 들어봅니다. 네. 들어보면서 지그시 한번 눌렀다가, 네. 이 발가락을 이렇게 뒤집어요.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뒤집어 아파요. 그러면서 살짝 롤링을 하면서 후 하고 기분 좋게 네. 그러면서 이 발가락 사이사이에 많이 아프실 수 있어요. 네. 그거 조금 아프신 거 참으시면서 이렇게 뼈와 뼈 사이 근육들까지 이렇게 이완시켜주는 그런 잠깐의 신체 훈련하고 다시 발바닥 제자리에 놓습니다. 스르르 하면서 발바닥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싹 자유로워지고 아래로 쫙 뿌리 내리면서 발바닥에서부터 발목 그리고 종아리 상상하시면서 자 그리고 무릎 허벅지 의자에 닿아 있는 엉덩이 지면 그리고 엉덩이 뼈, 좌골, 오른쪽, 왼쪽 잠깐 인식하시고 두 발바닥, 두 엉덩이 뼈 생각하시면서 발바닥과 엉덩이 뼈는 아래로 쭉 깊이 있게 쭉 무게감 있게 아래로 뿌리 내린다. 자, 골반에서부터 몸통 쭉쭉쭉쭉쭉쭉쭉 위로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시면서 쭉 위로 올리시고 어깨는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일 가능하시면 두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고 한번 이 옆구리를 양옆으로 좀 흔들어 보시면서 이 옆구리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을 조금씩 이렇게 살짝 펴내시고요. 왜냐하면 그쪽으로도 숨이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숨이 들어간다는 건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폐가 확장이 되는 건데요. 폐가 아래로 밀리면서 갈비뼈도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쭉 한번 이렇게 한번 쭉 얘는 손바닥은 위로 올리시고 발바닥하고 좌골은 아래로 내리는 느낌을 쭉 가져보시고요. 숨 들어가시고 숨 들어가신 다음에 후 백고동 빨대 불듯이 후 하면서 어깨 툭 내리면서 이완 후 어깨 이완 첫 번째 자, 손 앞으로 오면서 후 두 팔을 벌리시고 후 팔목 이완 팔목만 이완되는 느낌 후 마지막으로 팔꿈치 어깨 천천히 내리면서 후 네. 이 과정이 이제 긴장과 이완이라고 하는 우리 몸 전체를 이렇게 풀어내고 펼쳐내면서 이 소리를 내고 맑은 소리를 내고 나만의 소리를 찾아가는 첫 번째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게 이 뼈대, 골격들이 그냥 쫙 펼쳐내지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먼저 하시면서 소리를 내고요. 자, 이 상태에서
두 손을 이렇게 굵은 빨대처럼 혹은 백고동처럼 두 개를 이렇게 하셔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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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르시고 왼손만 남겨놓으시고 입에 붙여서 남겨놓으시고 오른손은 배꼽에 자, 어깨 편안하게 하시고 길게 한번 불어볼게요. 한 번 더 길게 불어보겠습니다. 음, 자, 한 번 더 길게 불어보는데 제 손을 보시면 복부예요. 자, 후 하면서 불면서 배가 살짝 나와요. 점점 들어가요. 네. 제가 일부러 손으로 복부를 표현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불면서 배가 살짝 나오는 느낌으로 3번 짧게 불어볼게요. 자, 오른손은 배꼽, 왼손은 백고동. 자, 짧게 불어봅니다. 음, 음, 네. 그때 불 때 이제 손 내리시고, 불 때 손이, 이게 배예요. 배가, 음, 음, 이런 느낌으로 계속 유지를 하셔야 성대가, 네, 뭐 소위 열려 있다, 통 놓이다, 목의 힘을 안 가게 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복부의 압력으로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음, 조금 높은 소리로 한번 내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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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로 가볼까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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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럴 때 배는 아까 똑같아요. 음, 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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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웃 오브 아프리카. 아웃 오브 아프리카. 어깨 힘 빼시고 아웃 오브 아프리카. 배가 살짝 나왔다가 멈춰 있어요. 아웃 오브 아프리카. 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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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 아웃 오브 아프리카. 자, 이런 느낌 그대로 여기 있는 글을 소리를 내볼게요. 아웃 오브 아프리카.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작가가 네, 그냥 편안한 느낌으로 어깨 편안하게 하시고 자, 우리 마이크 열고 다 같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부터 우정을 쌓아간다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시작. 아웃 아웃 오브 오브 아프리카는 오브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는 작가가 작가가 17년간 17년간 아프리카 케냐에서 커피 커피 농장을 농장을 운영하면서 운영하면서 경험한 경험한 모험과 모험과 우정, 경험과 나름을 우정을 서정적으로 풀어낸 서정적으로 작품입니다. 그려낸 서정적으로 작품입니다. 그려냅니다. 이 소설은 주소는 작가가 이혼 후 후 농장을 차린 차림해서 후부터 농장을 농장을 생활에서 얻은 돌아가기까지 추억과 단상을 돌아가기까지 풀어놓습니다. 7년간의 아프리카 7년간의 생활에서 얻은 아프리카에 대한 작가의 단상을 사랑은 풀어냅니다. 아프리카의 자연과 동물, 아프리카에 대한 그리고 작가의 아프리카 사랑은 사람과 인간에 대한 아프리카의 애정으로 사람과 자연과 동물, 풀어냅니다. 동물, 그리고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가 아프리카를 인간에 대한 온몸으로 애정의 체득하면서 눈길로 이어진다. 아프리카인들과 우정을 쌓아간다. 아프리카를 온몸으로 체득하면서 아프리카인들과 아프리카인들과 우정을 쌓아간다. 쌓아간다. 네. 이게 이제 소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겪은 그 생활을 글로 쓴 거고요. 그 노벨문학상 후보에도 오른 굉장히 작품성 있는 그런 책이고요. 요거 제가 좀 몇 년 됐는데 그때 이제 오디오북으로 녹음을 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그 번역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리고 꽤 두꺼워요. 400 몇십 페이지 정도 됐었고요. 그거를 쭉 이제 녹음하면서 상당히 그 첫 부분에 뒤로 가면서는 이제 음, 많이 익숙해졌지만 첫 부분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게 살짝 네, 고생스럽게 녹음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요거 영화도 있었어요. 그쵸?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제목은 네, 아프리카로부터는 항상 무언가 새로운 것이 생겨난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제 1인칭 나는 소설이라 하더라도 나는
아프리카 은공언덕 기슭개 요거 발음 주의해 주시고, 헐벗은, 네, 너무 짙어서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 그냥 이런 거죠. 이 순간에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행복의 조건에도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여기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순간에 우리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카렌 블릭센이 나다, 나 임록수다, 나 최미하다, 남녀에 상관없이 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그리고 은공 언덕이라는 데를 우리가 안 가봤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서 여기에 이렇게 아프리카의 느낌이 있는 그 사진 비슷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서 마이크 전부 여시고, 자, 이건 거의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시작이고요. 여기 뒤에는 거의 끝에 아까 17년 동안 있다가 떠나기 바로 직전이고요. 여기 마지막 이 글은 이 책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제일 마지막 책 그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장, 그 바로 전에 책의 문장, 요거는 거의 처음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마이크 여시고 나는 카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다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프리카 나는 아프리카 아프리카 은공언덕의 은공언덕 기슭에 기슭에 농장을 농장을 갖고 갖고 있었다. 그곳에선 그곳에선 낮이면 낮이면 마치 태양 마치 가까이까지 높이 가까이까지 올라간 듯한 올라가는 기분이 듯한 들지만 기분이 기분이 들지만 들지만 이른 이른 아침에는 아침에는 청명하고 평온했으며 평온했으며 밤에는 추웠다. 추웠다. 그곳의 그곳의 색은 색은 도기처럼 도기처럼 건조하고 건조하고 탄 탄 색깔들이었다. 색깔들이었다. 풀 위로 붓고 흙을 밟은 나무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고 드문드문 서 있었고 풀들은 백리향처럼 향이 났는데 그 향이 너무 짙어서 코가 얼얼할 정도였다. 네, 코가 얼얼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얼얼할 예, 요거 발음 되게 어려워하세요. 기슭개. 기슭에 한번 해볼게요. 네, 기슭개, 기슭에 기슭에 기슭개, 헐벗은, 헐벗은 헐벗은 네, 짙어서, 짙어서 짙어서 네, 얼얼할, 얼얼할 얼얼할 네. 그리고 이제 얼얼할 직접 이따가 이제 어떤 페이지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실 때 그냥 뭐 일기 형식이든 에세이 형식이든 나는 은공언덕 기슭에 갖고 있었다. 태양 가까이까지 가는 걸 상상하시는 거죠. 태양 가까이까지 높이 올라간 듯한 기분이 들지만 그 아침에는 이랬고 추웠다 하는 것도 약간 추운 온도, 촉각, 뭐 감각 이런 거 생각하시고 도자기처럼 건조하고 탄 색깔이었다. 이런 거는 시각적으로 어떤 네, 그곳의 색을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바로바로 느껴보시고 그다음에 백리향이 어떤 향인지 몰라도 상상의 향처럼 향을 확 느껴보시고 예, 그런 느낌처럼 다양한 감각과 그 상태에서의 뭐 온도, 촉각, 그리고 뭐 태양의 어떤 높이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윽고 가겠습니다. 자, 시작. 이윽고 이윽고 별의 작은 날이 날이 왔을 왔을 때 때 접근 우리가 일주일에 겪는 일 겪은 일 중에는 중에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 순간에 혹은 나중에 그 일을 그 일을 돌이켜볼 때 돌이켜볼 때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깨달았다. 상황 상황 자체가 자체가 인간의 현면 상상력이나 이해력에 도움 없이도 사건이 일어나는 원동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있다는 것이다. 이런 그런 경우 경우 우리는 마치 남의 손에 이끌려가듯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순간 한순간 따라가게 된다. 분명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느낄 수도 있지만 있고 그것의 원인이나 그 그것의 의미를 원인이나 알 방법이 없다. 알 방법이 없다. 네, 뭔가 약간 철학적인 말 비슷합니다만 예, 작별이고 뭔가를 그냥 설명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의 움직임은 참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예, 원동력, 이끌려, 조심스럽게 따라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어나는 일인데 예,
여기서의 어떤 행동선이나 몸짓은 쉽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조금씩 내 몸이 그냥 그 원초적으로 혹은 예, 그런 어떤 말에 따른 어떤 움직임을 행동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잠깐 같이 생각해 주시고 자 마지막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이 책의 정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삼부르역에서 기차가 엔진에 함부르역에서 기차가 엔진에 물을 넣느라 정차하자 나는 기차에서 내려 기차에서 내려 플랫폼을 걸었다. 그곳에서 그곳에서 남서쪽으로 서쪽으로 운동이 은봉 보였다. 보였다. 온통 온통 푸르른 풍경 속에서 두 위에 평평한 땅 위로 은공산이 산이 장엄하게 솟아있었다. 그러나 그러나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있어서 네 개의 봉우리는 우리는 알아보기도 힘들 힘들 정도로 미미한 정도로 것이 미미한 것이 농장에서 볼 때와는 극장에서 볼 다른 때와는 사뭇 모습이었다. 다른 모습이었다. 먼 거리가 산의 거리가 윤곽을 서서히 평평하고 반드럽게 다듬어 놓은 반드럽게 것이었다. 다듬어 놓은 것이었다. 네, 요 맨 마지막 페이지는 약간의 행동선들이 조금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부르역에서 물을 넣느라 스톱 정차하자 나는 내려서 걸었다. 그죠? 이런 행동선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남서쪽으로 은공 언덕이 보였다. 그럼 상상으로 이렇게 정말로 눈을 돌려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솟아 있었고, 예, 다른 모습이었던 거 설명. 그것은 다듬어 놓은 것이었다. 하고 뭔가 마지막 엔딩을 딱 끝내는 느낌입니다. 자, 이제 그 요 첫 번째 페이지 혹은 이윽고 나는 이윽고 삼부루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한번 낭독해 보시고 예, 그 느낌을 또 잠깐 나눠볼 건데요. 자, 한번 나는 어떤 걸 하면 좋을지 한번 잠깐 생각해 주시고 제가 여기 보여지는 선생님들 순서대로 지금 첫 번째로 지금 미아 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명숙 님이 네, 계십니다. 그리고 녹수님 계시고요. 현아님 계시고, 네, 경화님 계시고, 송님 계시고, 네, 이렇게 지금 순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동건님, 네, 그리고 은정님, 순일님, 네, 한 분이 지금, 네네. 지금 여기, 잠깐만요. 네, 주선님이시죠? 네, 주선님. 자, 주선님. 맞으시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미아님부터, 자, 나는 어떤 걸 먼저 선택하실지 마지막 한번 페이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요. 나는 아니고, 이윽고 아니고, 삼부로. 자, 시작해주세요. 자, 그럼 미아님께서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잠깐의 느낌, 딱 한 줄이면 돼요. 잠깐의 느낌. 뭐 편안했다. 정말 카렌 같았다. 네, 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도. 자, 명숙님께서 한 줄 느낌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주세요. 삼부르역에서 기차가 엔진에 물을 넣느라 정차하자 나는 기차에서 내려 플랫폼을 걸었다. 그곳에서 남서쪽으로 은공 언덕이 보였다. 온통 푸르른 풍경 속에서 주위에 평평한 땅 위로 은공산이 장엄하게 솟아 있었다. 그러나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네 개의 봉우리는 거의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미미한 것이 농장에서 볼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먼 거리가 산의 윤곽을 서서히 평평하고 반드럽게 다듬어 놓은 것이었다. 느낌은 되게 좋으신데, 미아님, 요 마지막 한 번만 다시 가볼게요. 먼 거리가 산의 윤곽을 서서히 평평하고 반드럽게 다듬어 놓은 것이었다. 좀 어려운데요. 여유 있게만 하시면 충분히 살리실 수 있거든요. 자, 먼 거리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먼 거리가 산의 윤곽을 서서히 평평하고 반드럽게 다듬어 놓은 것이었다. 오, 어떠셨습니까? 명수님. 네. 일단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기본 목소리 이게 뭐지? 톤이라 그러나 색깔이 어쨌든 좀 풍성한 것 같고요. 풍성하고 일단 기본 좋으셔서 어, 어, 성우님 말씀대로 조금만 더 여유 있었으면 진짜 빠져들 것 같은 그런 네, 네.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되게 좋으셨고요. 그 마지막에 17년 동안 있었던 곳을 완전히 떠나는 그런 서운함? 음. 뭔가 약간 그런, 애자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짠한 이런 느낌이 미아님한테서 참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특히 한 번 더 하셨을 때 마지막 줄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도 참 잘하셨고,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초반 네 번째 수업인데, 한 전문가반 한 네 번째쯤 되는 수업 같은 이런 느낌으로 너무 잘해주셨어요. 자, 명숙님은, 저는 그냥 맨 처음 하겠습니다. 네, 처음 거 해주시고, 록수님께서 또 느낌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나는 아프리카 은곡 언덕 기슭에 농장을 갖고 있었다. 그곳에선 낮이면 마치 태양 가까이까지 높이 올라간 듯한 기분이 들지만 이른 아침에는 청명하고 평온했으며 밤에는 추웠다. 그곳의 색은 도기처럼 건조하고 탄 색깔들이었다. 풀 위로 굽고 헐벗은 늙은 가시나무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고 풀들은 백리향처럼 향이 났는데 그 향이 너무 짙어서 코가 얼얼할 정도였다. 좋아요. 이 첫 줄만 한번 다시 해주시겠어요? 나는 첫 줄. 나는 아프리카 은공 언덕 기슭에 농장을 갖고 있었다. 좋습니다. 네, 자, 록수님. 굉장히 차분하고 따스한 목소리가 굉장히 들렸고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읽으시더니 경지에 이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감사합니다. 처음에 미아님도 그러시고, 지금 우리 단장님도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빨리 막 경지에 지금 다다르시면 어떡하죠? 지금 벌써 이제 그러면 이제 산을 내려가셔야 되는데. 네. 네. 아니에요. 종이 비행기가 이제 튼튼한 비행기로 바꿔야 됩니다. 와, 네네. 록수님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되게 음성도 너무 따뜻했고요. 되게 촉촉했어요. 그래서 이게 추웠고 탄 색깔들이었고 이런 느낌들을 굉장히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차분했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 향이 할 때 백리향처럼 향이 요때 약간의 발음이 살짝 아쉬웠거든요. 요 위에는 다 좋으셨고. 그래서 풀들은 백리향처럼 향, 백리향처럼 향이 났는데 그 향이 너무 짙어서 요 향이라는 게 히읗 발음도 나오는 발음으로 살짝 어렵고요. 이중 발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연습해 보시면서 약간만 정확하게 그 향이라는 발음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전반적인 그 흐름의 그것은 록수님 말씀대로 참 정말 좋았습니다. 자, 록수님, 나는 읽고 삼부로 어떤 거 해볼까요? 두 번째 거 아주 아무도 안 하셨으니까. 네, 읽고. 네, 이거 쉽지 않은 그 그러게요. 문장이긴 합니다만,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아까 읽으면서 맞아요. 목사님들이 길어가지고 맞아요. 어디서 쉽지 끊어야 않아요. 하지? 네. 도전 한번 해주시고, 자, 네. 현아님께서 또, 들어보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윽고 작별의 날이 왔을 때 우리가 겪는 일 중에는 일이 일어나기 전이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 혹은 나중에 그 일을 돌이켜 볼 때조차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상황 그 자체가 인간의 상상력이나 이해력에 도움 없이도 사건이 일어나는 원동력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 우리는 마치 남의 손에 이끌려 가듯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순간 한순간 따라가게 된다.
분명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의 원인이나 의미를 알 방법이 없다. 네. 자, 현아님. 어, 씁쓸한데 따뜻한 느낌이 드는 소리였어요. 어, 이미 슬픈 일은 지나갔고 약간 달관하듯이 저한테 말해주는 느낌이어서 이분은 많이 슬프지만 동시에 좀 그 추억에 대해서 따뜻한 기억을 갖고 있구나라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어, 네. 어머, 모두들 시인이세요. 작가세요. 네. 어, 록스님, 네, 맞아요. 현아님 느낌처럼 그 작별이기 때문에 좀 슬픈데, 네, 그 슬픔을 그냥 이렇게 가슴에 딱 묻은 채로 다- 약간은 담담한 듯이 그렇지만 또, 네, 그 안에서 되게 미세하게 어떤 감정들이 막 다 표현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조심스럽게 따라가고 깨닫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음성하고 잘 묻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특히 요 부분이 참 저는 좋았거든요. 그런 경우부터 이렇게 뒤로 가면서 약간의 이 글들하고 이 문장들하고 목소리의 느낌, 톤이 참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현아님도 함께 또 그렇게 느껴주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 슬픔의 어떤 감정까지. 좋습니다. 잘해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감정선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도 좋고요. 또 이제 연습하실 때에는 내 안의 감정은 그런데 그 걔를 그냥 조금 약간 절제한다고 할까요? 조금 무심하게 해서, 예, 약간, 약간 담담하게, 예, 조심스럽게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뭔가 약간 무심한 듯, 이런 느낌으로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예, 되게 다르게 또 표현이 됩니다. 좋습니다. 참 잘하셨고요. 자, 현아님. 전 첫 나는, 번째, 네. 자, 현아님 첫 번째, 또 경화님께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나는 아프리카 은공 언덕 기슭에 농장을 갖고 있었다. 그곳에선 낮이면 마치 태양 가까이까지 높이 올라간 듯한 기분이 들지만 이른 아침에는 청명하고 평온했으며 밤에는 추웠다. 그곳의 색은 도기처럼 건조하고 탄 색깔들이었다. 풀 위로 굽고 헐벗은 늙은 가시나무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고 풀들은 백리향처럼 향이 났는데 그 향이 너무 짙어서 코가 얼얼할 정도였다. 네. 어떠셨습니까, 경화님? 그 장소를 되게 사랑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 애정이 오, 있는 것 같아요. 네. 장소를 되게 사랑하는, 멋집니다. 네. 어, 정말 맞아요. 그냥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되게 어려운데요. 네, 그런 느낌을 잘 주셨고요. 그 첫 문장에서 기슭에 요거 이제 아무래도 오디오북 책을 뭔가 약간 공적으로 이제 읽게 되시면 음, 발음 부분은 조금 이제 표준 발음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특히 리을 기억 이렇게 발음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발음이 맞나 틀리나라고 좀 고민스러우실 때는 그 표준 발음 변환기라고 하는 그 뭐 앱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이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 여기 그 검색에다가 표준 발음 변환기 이렇게 치면은 걔가 밑으로 해서 이렇게 사이트처럼 딱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네모난 박스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글을 거기다 치면 돼요. 예를 들면 기슬개 하고 확인을 딱 누르면 이제 표준 발음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가 나오고요. 그 발음이 몇 조 표준 발음 제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렇게 발음한다라는 것도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기슬개 요거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어, 현아님 그
네, 뒤로 가면서도 그렇고, 특히 요 어미 부분, 추웠다, 색깔들이었다, 정도였다. 이거 참 잘하셨어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문장 내에서,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은 떨어뜨려 놓으면 다 잘하셨고요. 근데 요 문장과 문장 사이가 조금 급한 느낌.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농장을 갖고 있었다. 그곳에선, 나는 갖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밤엔 추웠다. 그곳의 색은 하면서 추웠다 다음에 그곳에까지가 그 약간의 네, 그 상상을 하고 그 부분을 떠올리고 그 다음으로 가는 그 약간의 그 쉼이 그것도 다 우리가 포함해서 낭독의 언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아직은 조금 문장과 문장 사이가 조금 짧으셨던 것 같고요. 그 외에 다 좋으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경화님, 나는 이윽고 삼부루 어떤 걸로 해볼까요? 산부르. 삼부루 좋습니다. 자, 네. 그럼 숙님께서 또 들어보시고 네,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산부르역에서 기차가 엔진에 물을 넣느라 정차하자 나는 기차에서 내려 플랫폼을 걸었다. 그곳에서 남서쪽으로 은공 언덕이 보였다. 온통 푸르른 풍경 속에서 주위의 평평한 땅 위로 은공상이 장엄하게 솟아 있었다. 그러나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게의 봉우리는 거의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미미한 것이 농장에서 볼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먼 거리가 산의 윤곽을 서서히 평평하고 반드럽게 다듬어 놓은 것이었다. 오, 네. 자, 숙님. 아, 네. 편안하면서도 좀 아련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편안하고 아련한 느낌. 좋습니다. 음, 이게 완전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마음이 되게 복잡했을 것 같아요. 뭔가가. 예. 근데 지금 경화님의 이 내레이션 마지막에서 뭔가 작가가 예, 지금 이제 우리 숙님은 아련하고 편안한 쪽으로 이렇게 잘 들으셨고 저도 또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뭔가 떠나는 사람의 복잡함 뭐 이런 것도 저는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되게 저는 좋았던 그 어떤 순간이 온통, 온통 딱 들어가실 때 참 느낌이 좋았고요. 그리고 어, 특히 마지막 문장 참 잘하셨어요. 먼 거리가 서서히, 먼 서서히. 이렇게 서서히, 평평한, 푸르른, 이런 것, 미미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우리의 뇌가 굉장히 자극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내가 그 느낌대로 잘 표현해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얘네들을 네, 우리가 어, 운동시키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참 잘하셨고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요 네 개의 봉우리 이런 부분이 살짝 조금 급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네 개의 봉우리는 네,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네 개라는 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네 개가 네, 알아보기도 이렇게 미미한 이 뒷부분에 또 미미한 요 부분도 참 좋았고요. 이 부분이 살짝 네, 급한 느낌이 살짝 들었고 처음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이 제 느낌에는 지금 경화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는 정차하자 나는 기차에서 내려 플랫폼을 걸었다. 이렇게 약간 걸어가는 느낌. 은공언덕을 바라보는 느낌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요 한 세 줄을 이렇게 걸어가는 느낌, 보여지는 느낌으로 한 번 더 예, 이따가 우리 2부에서 한 번 더 해보시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뒷부분 참 좋았고요. 아주 마지막 문장은 임팩트 있게 잘하셨습니다. 자, 숙님, 나는 네, 나는 나는, 네, 나는 하시고 동건님, 네. 네, 동건님 또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나는 아프리카 은공 언덕 기슭에 농장을 갖고 있었다. 그곳에선 낮이면 마치 태양 가까이까지 높이 올라간 듯한 기분이 들지만 이른 아침에는 청명하고 평온했으며 밤에는 추웠다. 그곳의 색은 도기처럼 건조하고 탄 색깔들이었다. 풀 위로 굽고 헐벗은 늙은 가시나무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고 풀들은 백리향처럼 향이 났는데 그 향이 너무 짙어서 코가 얼얼할 정도였다. 네, 동건님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그 배경을 설명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되게 나레이션처럼 깔끔하고 그 전달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어떤 설명들이 맞아요. 되게 깔끔했고요. 저는 되게 놀라운 게 지금 네, 미아님, 명수님, 록수님, 현아님, 경아님, 지금 숙님 하시는데 우리 이제 기초반인데 왜 이렇게 다들 잘하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숙님은 아까 우리 이제 2주 동안 어떠셨어요?라고 말씀 나눌 때 아, 록수님도 그러시고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러시지만 좀 약간 어느 정도 꾸준하게 약간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 루틴적으로 이렇게 낭독을 하시는 그 내공이 지금 딱 들어보면 벌써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건님께서도 네, 깔끔하다고 딱 표현이 되고요. 어, 특히 이제 있었다, 추웠다, 예, 이런 어미 부분이나 뭔가를 표현해내는 부분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잘 와닿고요. 어, 전반적으로 이제 이 숭님의 이 나레이션은 되게 뭐라 그럴까 약간 저 개인적으로 동건님은 깔끔하게 느끼셨고 저는 굉장히 참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참한 나의 이야기? 네, 아, 참, 그 색시 참 참해. 이런 느낌처럼 참하게 이렇게 와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네, 깔끔하고 참한 그런 내레이션 잘 해주셨고요. 음, 이제 이 여자분이 만일에 요건 요 느낌대로 참 좋은데 이분이 어땠을까? 네, 되게 맞아. 서정적인 느낌도 참 들었어요. 네, 송님 지금 하실 때. 그래서 좋았는데 이런 느낌하고도 이 정 보여지는 사진의 느낌하고도 참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이 느낌은 이 느낌대로 이렇게 네, 서정적으로 좋았다면 만일에 조금 약간 강한 느낌의 작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예, 왜냐면 혼자서 거기서 막 이렇게 커피 농장을 그 아프리카에서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참한 느낌이었다면 조금 더 약간 강한 느낌으로도 한번 표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시면서 나는 그렇다고 막 이렇게 투사처럼 센 건 아니지만 조금만 더 세게 나는 갖고 있었다. 밤에는 추웠다. 탄 색깔들이었다. 약간 거침없이 약간 세게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동건님까지 하시고 잠깐 쉬어보면 좋겠고요. 자, 동건님, 나는 이윽고 삼부로. 이윽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윽고. 자, 이윽고 하시고 은정님께서 또 들어보시고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윽고 작별의 날이 왔을 때 우리가 겪는 일 중에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 혹은 나중에 그 일을 돌이켜볼 때조차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상황 자체가 인간의 상상력이나 이해력의 도움 없이도 사건이 일어나는 원동력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 우리는 마치 남의 손에 이끌려가듯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순간 한순간 따라가게 된다. 분명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의 원인이나 의미를 알 방법이 없다.
네, 은정님. 뭐 동건님은 그냥 전문 성우님이 그냥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초반이 약간 조금 빨랐던 것 같고. 어, 음, 네네. 음. 그냥 전문 성우로 바로 데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잘하셨어요. 소리도 깔끔하고, 그죠? 아까 이제 깔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동건님 소리도 참 깔끔하고 듣기가 되게 좋은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어, 네, 아직 학생이셔서 제가 신상을 묻기는 어려우나, 나중에 전화로 자기야 이러면 네, 여심을 막 공격하는 네, 참 그 아주 네, 정말 뭐랄까 부드럽고 좋은 소리이시고요. 지금 이제 은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쭉 매끄럽게 가셨는데 앞쪽에 약간 빠른 느낌이 있으면서 이제 이런 거죠. 요 내용 자체도 사실은 조금은 뭔가 명확하기보다는 무슨 뭐라 그러는 거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텍스트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할 때에는 내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아, 이런 내용인가라고 하면서 끊어서 뭐 하시고 자신 있게 내가 이 내용을 마치 내 말처럼 진짜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그거거든요. 이 그냥 책의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마치 내가 이 내용을 잘 알아서 말해주는 것처럼 해주면 진짜로 그거 참 좋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몇 번 그냥 내용을 잘 숙지 이제 안 된 상태에서 물론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뒤에 요 세 줄은 엄청 잘하셨어요. 요 뒤에 세 줄은 아주 자신 있고 단단하게 딱 잘해서 마무리를 해주셨고 요 앞부분이 아무래도 뭐 조심스럽다 따라간다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서 거기에 조금 걸맞을 수는 있었겠지만 아직은 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나의 말화되지 않은 듯한 그 약간의 아쉬움이 이쪽에는 좀 있었었고요. 뒤에 여기 세 줄은 완전히 내 말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딱 얘기하는 느낌이어서 아주 듣기가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은정님은 어떤 텍스트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순일님과 주선님 어떤 텍스트 하실지만 알아보고 우리 잠깐 쉬고 2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은정님은 저 두 나, 번째 이윽고. 나는 두 번째 이윽고. 오, 네. 좋습니다. 또 순일님은요? 첫 번째요. 첫 번째. 네. 나는 좋습니다. 자, 주선님은요? 저도 첫 번째요. 첫 번째.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두 분 계시고, 두 번째가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 그 카톡에다가 또 이렇게 중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또 잠깐 쉬신 다음에 2부에서 우리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조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텍스트이면서도 또 화제가 됐던 텍스트거든요. 네, 아몬드라고 하는 텍스트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흥미진진하고요. 우리가 또 책을 읽는 어떤 뭐 이유 혹은 네, 그런 부분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32분이고요. 저희 그럼 41분까지 쉬다가 42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시간이 흘러 2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 은정님, 순일님, 주선님, 네. 자, 은정님은 요거 나는이셨나요? 아니요, 두 번째 두 이윽고. 번째 거, 네네. 자, 이윽고 가보도록 하고요. 지금 순일님이 들어오셨나요? 순일님께서 네,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셨는데, 그럼 순일님께서 들어보시고, 우리 은정님의 낭독은 어떤 느낌인지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이윽고 작별의 날이 왔을 때 우리가 겪는 일 중에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 혹은 나중에 그 일을 돌이켜 볼 때조차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상황 자체가 인간의 상상력이나 이해력에 도움 없이도 사건이 일어나는 원동력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 우리는 마치 남의 손에 이끌려가듯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순간 한순간 따라가게 된다. 분명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의 원인이나 의미를 알 방법이 없다. 네, 자, 순일님 어떠셨습니까? 어, 저기 이번 주에 좀 피곤하셨나 봐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되게 맑으셨는데 이번 주에 막 되게 이렇게 안 좋은 목소리.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공기가 더러워서 그래요. 맞아요. 진짜 예. 너무 공기가 안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음. 오늘 목소리 왜 그러시지? 아, 그 생각을 잠깐 예. 하셨군요. 네네네. 맞아요. 살짝 그런 약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은정님의 음성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어, 제가 듣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아, 이 글이 지금 되게 조금 이렇게 한 귀에 쏙 들어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고 우리한테 전달해서 쏙 들어오게 얘기해 주는구나. 그냥 되게 정말 또랑또랑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그 음성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내용 자체를 굉장히 잘 들어오게 해주는 그런 그것은 이제 약간의 포즈, 뭐 강세, 리듬에 다 달려 있거든요. 그건 참 잘하셨어요. 음, 그건 좋았고요. 여기서 조금 이제 한 단계 더 또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 지금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이제 또 공기 좋아지시고 하면서 컨디션도 또 잘 관리하셔서 또 음성도 뭐 편안하게 나오시는 건 또 그렇게 하시면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로 이게 내가 하는 말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조금 변경을 더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윽고 작별의 날이 왔을 때 우리가 겪는 일 중에는 이렇다면 이제 말로써 가면 이윽고 작별의 날이 왔을 때 우리가 겪는 일 중에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뭔가 내가 내 얘기를 이렇게 하는 진짜 깨달은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예, 아마 이제 그러시려면은 감정이나 이런 느낌을 조금 더 가져가셔야 될 텐데, 뭐 방법으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이런 인형이나 여기 뭐 인형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만 이런 뭔가가 있으면 요 앞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윽고 있잖아. 이윽고 작별한 날이 왔을 때 나는 깨달았어. 깨달았다. 한순간 한순간 따라가게 된다. 한순간 한순간 따라가게 돼. 이렇게 조금 더 이런 어떤 뭔가의 대상에게 말하는 이거만 살짝 더 가져주셔도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예, 아주 잘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잘해주셨고요. 자, 우리 순일님은 아까 요거라고 하셨죠? 요거 해주시고 주선님께서 또 네,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는 아프리카 응공 언덕 기슭에 농장을 갖고 있었다.
그곳에선 낮이면 마치 태양 가까이까지 높이 올라간 듯한 기분이 들지만 이른 아침에는 청명하고 평온했으며 밤에는 추웠다. 그곳의 색은 도기처럼 건조하고 탄 색깔들이었다. 풀 위로 굽고 헐벗은 늙은 가시나무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고 풀들은 백리향처럼 향이 났는데 그 향이 너무 짙어서 코가 얼얼할 정도였다. 네. 주선님. 안정감 있게 잘 읽으셔서 듣기가 편안했고요. 그리고 첫 시작은 조금 빠른 느낌도 살짝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좀 더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그, 일단 그 순일님의 그 톤 자체가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 예를 들면, 나는, 나는 아프리카 은공 언덕 기슭에 농장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조금 차분하게, 나는 아프리카 은공 언덕 기슭에 농장을 갖고 있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순일님의 톤은 약간 높고 좀 이렇게 소리에 그 약간 힘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되게 듣기가 편안하고 주선님 말씀처럼 참 듣기 편안하고 이 뭔가 이렇게 조화로움, 그 소리하고 호흡의 싹 조화로움이 싹 잘 돼가지고 굉장히 예, 여기 살짝 뭐 속도감이 있었던 거는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아주 잘하셨어요. 탄 색깔들이었다까지 하나, 둘, 셋, 네 줄은 예, 약간의 속도감과 더불어서 이쪽 참 세 줄 참 잘하셨고요. 여기가 살짝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만 더 여유로웠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어, 가시나무들이 서 있고 향이 나고 얼얼한 느낌이고 이런 거라서 뭔가 다양한 감각들과 이 후각과 이런 부분들을 살짝만 여유롭게 해주시면 요게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 윗부분에는 네 줄은 참 좋았다. 여기는 살짝만 여유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주 좋았던 건 톤하고요. 한 색깔들이었다. 추웠다. 이런 어미 처리 참 좋으셨어요. 그래서 네, 요 지금 텍스트하고는 참 잘 맞게 낭독해 주셨고요. 자, 주선님 요거 해주시고 우리 미아님께서 또 느낌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아프리카 은곡 언덕 기슭에 농장을 갖고 있었다. 그곳에선 낮이면 마치 태양 가까이까지 높이 올라간 듯한 기분이 들지만 이른 아침에는 청명하고 평온했으며 밤에는 추웠다. 그곳의 색은 도기처럼 건조하고 탄 색깔들이었다. 풀 위로 굽고 헐벗은 늙은 가시나무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고 풀들은 백리향처럼 향이 났는데 그 향이 너무 짙어서 코가 얼얼할 정도였다. 네, 미아님 어떠셨어요? 이게 그 풍경화처럼 수채화처럼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이 글 자체가 여러 반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평온한데 추웠고 네. 가시나무가 있는데 풀향은 좋고 어,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낭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야, 미아님의 그 수채화라는 이, 그, 어, 단어? 수채화? 그림? 풍경? 뭐, 너무 잘 맞는데요? 네. 그, 저는 기본적으로 그 예를 들면은, 그래요. 맞아. 막 반전도 있고 하는데 뭔가 아프리카이기도 하고, 네. 춥기도 하고, 건조하기도 하고, 막 헐벗었고, 늙었고, 드문드문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걸 할 때, 음, 그냥 뭔가 아프리카에 뭔가 하여튼 그냥 건조한 느낌? 그런 느낌을 갖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아까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었지? 네. 조금 그러면서도 약간은
네, 약간은 강인한 느낌, 살짝은 강인한 느낌, 이렇게 갔었던 것 같은데, 주선님은 진짜 수채화 같고, 그리고 아프리카인데도 되게 희망차고, 저는 또 그런 느낌을 받아서, 예, 와, 하시는 분마다 조금 전에 같은 텍스트였는데, 순일님은 또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분마다의 느낌이 다 달라지는구나. 정말 그림처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그 미아님 아까 처음에 하셨던 부분이 여기셨었나요? 저 되게 잘하셨죠. 자, 어, 아까 하셨던 부분을 한 번 더 하셔도 되고요. 다른 부분을 하셔도 되고요. 음, 한 페이지씩만 더 해볼게요. 제가 코멘트를 짧게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아몬드를 또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미아님 가볼게요. 저 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이윽고. 이윽고 갑니다. 네. 이윽고 작별의 날이 왔을 때 우리가 겪는 일 중에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 혹은 나중에 그 일을 돌이켜볼 때조차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상황 자체가 인간의 상상력이나 이해력의 도움 없이도 사건이 일어나는 원동력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 우리는 마치 남의 손에 이끌려가듯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순간 한순간 따라가게 된다. 분명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의 원인이나 의미를 알 방법이 없다. 생각만큼 쉽지 않죠. 이 텍스트가요. 미아님. 네. 그래서 만일에 이게 조금 내용을 조금 더 익숙하시다면 훨씬 더 아마 미아님의 음성이랑 아주 좋게 잘 들렸을 거고요. 제가 굉장히 좋았던 부분은 여기 지금 순간에, 오, 그 순간이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 그게 딱 순간이 정말 싹 스쳐가듯이 여기 참 잘하셨고, 마치 이 부분 참 잘하셨고요. 네, 한순간 한순간 여기도 좋았고, 마지막 문장도 차분하게 살짝 가라앉으면서 딱 그 알 수 없는 느낌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요거 하신 부분이 조금 더 잘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굳이 뭐 비교, 그냥 뭐 생각인데요. 왜냐면 요거는 그 느낌을 참 잘 살려주시면서 그 톤이 참 좋았고, 요 부분은 전체적인 톤은 좋았고 몇 군데는 아주 좋았는데 약간 끊어있는 부분이 살짝 아직은 여기 지금 이게 왜냐면 번역체라서 살짝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미아님의 톤하고는 매우 잘 맞았고요. 자, 명숙님 나는 이윽고 삼부르 계신가요? 제가 아직 여기 네 제가 아, 3부를 하겠습니다. 아, 네, 안 네. 켰네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제가 왜냐면 화면에 네 분씩밖에 안 보여가지고. 네. 자, 관장님, 3부로 가보겠습니다. 3부로 역에서 기차가 엔진에 물을 넣느라 정차하자 나는 기차에서 내려 플랫폼을 걸었다. 그곳에서 남서쪽으로 은공 언덕이 보였다. 온통 푸르른 풍경 속에 주위의 평평한 땅 위로 은공산이 장음하게 솟아 있었다. 그러나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네 개의 봉우리는 거의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미미한 것이 농장에서 볼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먼 거리가 산의 윤곽을 서서히 평평하고 단드럽게 다듬어 놓은 것이었다. 좋아요. 마지막 페이지. 네, 잘하셨고요. 어, 되게 처음 딱 들어가는데 너무 듣기 좋아요. 소리가 참 듣기 좋다. 부드럽다. 네, 뭔가 촉촉하다. 스며든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요. 네, 여기 발음 부분만 조금 한두 군데 장엄하게. 요거 신경 살짝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개의 봉우리 다 잘하셨습니다. 요 장엄 정도만 빼고는 다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느낌 참 좋으셨고요. 이제 이게 이 책의 완전 마지막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마지막을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라는 걸 인식하시면서 마지막을 딱 끝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자, 록님 어떤 거 해볼까요? 나는 아프리카. 네, 네. 나는. 좋습니다. 시작해주세요. 나는 아프리카 은공 언덕 기슭에 농장을 갖고 있었다. 그곳에선 낮이면 마치 태양 가까이까지 높이 올라간 듯한 기분이 들지만 이른 아침에는 청명하고 평온했으며 밤에는 추웠다. 그곳의 색은 도기처럼 건조하고 탄 색깔들이었다. 풀이로 붓고 헐벗은 늙은 가시나무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고 풀들은 백리향처럼 향이 나는데 그 향이 너무 짙어서 코가 얼얼할 정도였다. 네. 그냥 우리 록수님이 하시면 그 녹아내릴 것 같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는데, 어, 좋으세요. 지금 정말 이렇게 정말 사각사각 이런 느낌. 사각사각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네. 뭔가, 네. 좋, 그, 정말 이렇게 아주 녹아요. 좋으시고요. 연습하실 때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나는 갖고 있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소리로도 한번, 네. 그냥 쭉 내는 나는 아프리카 은공원더 개슬개 농장을 갖고 있었다. 소리로 한번 이렇게 쭉 밀어내시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은데 이 느낌도 참 좋고요. 음, 여기 드문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드문 뭐 네, 얼얼한 이런 부분이 우리 이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지금처럼 드문도 괜찮으시지만 이런 소설에는 그냥 담백하게 가시나무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고 느낌은 드문이지만 소리를 내실 때는 네, 드문드문 서 있었고 드문드문하고 앞뒤로 살짝 포즈를 주시면서 그 드문드문의 느낌을 살려주시는 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예, 좀 더 이렇게 약간 세련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고요. 만일에 뭐 동화라든지 아니면 시 느낌 이런 느낌 혹은 또 뭐 오디오 드라마 이런 느낌으로 간다면 지금 하신 것처럼 조금 막 드문드문 이런 것들이 확확 살아나도 좋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자, 하나님, 나는 읽고 삼부로 3부로 할게요. 네, 시작해 주세요. 3부로 역에서 기차가 엔진에 물을 넣느라 정차하자 나는 기차에서 내려 플랫폼을 걸었다. 그곳에서 남서쪽으로 은공 언덕이 보였다. 온통 푸르른 풍경 속에서 주위의 평평한 땅 위로 은공산이 장엄하게 솟아 있었다. 그러나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네 개의 봉우리는 거의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미미한 것이 농장에서 볼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먼 거리가 산의 윤곽을 서서히 평평하고 반드럽게 다듬어 놓은 것이었다. 마지막 문장 진짜 잘하셨어요. 이 전체적인 400 몇십 페이지가 딱 끝나는 느낌처럼 이 마지막 문장 참 잘하셨고요. 톤도 다 좋고 어, 발음도 좋고 뭐 다 느낌도 좋았는데 그 그리고 맨 첫 줄에도 걸었다 네, 내려 플랫폼을 걸었다 걸어요. 혈아님이 카렌 물릭센이에요. 그래서 걸어요. 나는 걸었다. 그곳에서 걸었다 하고 그하고 그 사이가 살짝 급했던 것 같아요. 플랫폼을 걸었다. 그곳에서 남서쪽으로 은공 언덕이 보였다.
온통 푸른, 진짜 쳐다보는 그러니까 상상인데 진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보다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 포즈가 조금은 더, 왜냐면 쳐다봐야 되니까. 그게 조금 더 생기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거는 중간에 문장에서 이렇게 끊어지는 게 조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도 멀리 떨어져 이런 느낌을 그냥, 그러나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냥 부드럽게 네 개의 봉우리는 미미한 것이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네,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이어가시면서 지금 같은 톤으로 일정하게 쫙 가시면 너무나 네, 멋진 내레이션이 되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경화님.